이번 시간은 우리 2022년 상시 사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이요. 문제 1번 보니까 이제 우리 DB 구축하고 이렇게 나왔고요. DB 구축의 총 배점이 30점이 되어 있죠. 이 DB 구축 문제를 보게 되면 우리 1번 문제가 이제 테이블을 완성시키는 그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 2번 문제가 우리 조회 기능을 설정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 우리 3번 문제가 관계를 설정하는 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세 문제를 우리 XX를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학생들의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구축하고자 한대요.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테이블을 이제 완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 동그라미 1, 2, 3번은 우리 학생 테이블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학생 테이블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학생 테이블에는 지금 이렇게 이제 여러 개 필드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동그라미 1번 문제 보니까 학생 코드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그 필드를 기본키로 이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학생 코드라는 이 필드를 먼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주고, 우리가 테이블 도구의 디자인을 보게 되면 우리 기본키라고 있죠. 요 아이콘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 필드 위에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기본키를 이제 땅 하고 클릭을 해도 됩니다. 해서 기본키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기본키로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됐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우리 동그라미 2번 문제 보니까 주민번호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주민번호라는 필드가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우리가 주민번호 요 필드를 먼저 선택을 해주고, 여기에는 값이 이제 반드시 입력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값이 반드시 입력되게 설정하려면 우리가 이제 필수 속성을 설정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빈 문자열은 허용되지 않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빈 문자열 허용, 그것도 이제 우리가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주민번호라는 그 필드가 지금쯤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아래쪽에 우리 필드 속성 이곳에서 필수 속성과 우리 빈 문자열 허용 요거를 이제 우리가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해서 필수 속성을 이제 예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고, 빈 문자열 허용은 안 되게 이제 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요거를 이제 아니오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그리고 3번 문제 보니까 이메일이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이메일 필드가 지금 이곳에 있죠. 자, 요 이메일 필드를 먼저 선택을 해주고, 여기에는 골뱅이 요 기호가 반드시 이제 포함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유효성 검사 규칙을 우리가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우리가 골뱅이를 이제 표시하긴 표시하는데, 얘만 이제 어떤 위치가 됐든 상관없이 포함만 돼 있으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뭐가 오든 상관없다. 이렇게 이제 맞는 문자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골뱅이 찍어주고, 그리고 이제 별표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요 골뱅이 앞에 뭐가 오든 상관없다, 뒤에 뭐가 오든 상관없다,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맞는 문자를 쓸 때는 우리가 like라는 거 우리가 반드시 써줘야 되겠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썼던 거를 우리가 이제 유효성 검사 규칙에다가 그대로 똑같이 이제 입력을 이렇게 이제 해주면 3번 문제 끝이에요. 그러면 학생 테이블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설정할 거 다 해줬죠. 요거 이제 확인 좀 하자고요. 우리가 이제 확인할 때 이제 실행시켜서 확인할 건데, 기본키로 지정한 거는 우리가 실행시켜서 확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데이터 시트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데이터 통합 규칙이 바뀌었다. 테스트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 버튼만 이제 땅 하고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학생이라는 테이블이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동그라미 2번 문제에서 주민번호라는 이 필드에 대해서 값이 이제 반드시 입력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주고, 빈 문자열은 허용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해줬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맨 밑으로 내려가서 학생 코드부터 시작해서 입력을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이곳에다가 학생 코드는 2022-01로 이렇게 이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 이름은 홍길동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할게요. 그래서 홍길동이라고 입력해주고, 주는 번호는 우리가 값이 이제 반드시 입력이 되도록 우리가 필수 속성을 설정해주고, 그리고 빈 문자열을 허용하지 않겠다.
널 값이 이제 입력이 안 되게 그렇게 이제 해놨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 이제 아무것도 쓰지 말자고요. 그러면 이곳에 이제 널 값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옆으로 이제 엔터 눌러서 이메일 필드요. 이메일 필드에는 골뱅이가 반드시 이제 포함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 줬죠. 그러면 여기다 이제 abc.com이라고 이렇게 이제 쓸게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골뱅이를 안 썼죠. 안 쓰고 나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유효성 규칙에 의해서 하나 이상의 값이 사용 금지되다 그렇게 뜬다고요. 그렇게 골뱅이가 입력이 안 되니까 값이 아예 입력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땅 하고 눌러주고요. 요 사이에다가 이제 골뱅이 기호 요거 이제 집어 넣을게요. 집어넣고 나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옆으로 이렇게 넘어간다고요. 그러면 3번 문제도 이제 맞게 문제를 풀었다는 그 얘기죠.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엔터 누르고 넘어갔더니 학생이라는 그 테이블에 주민번호 그 필드에다가 값을 입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떴어요. 그렇게 해서 값이 입력이 안 되고 빈 문자열, 널 문자가 이제 입력이 되니까 지금처럼 값을 입력해라. 그렇게 이제 뜬 겁니다. 그러면 요거 이제 동그라미 2번도 맞았다는 그 얘기죠. 그러면 지금 여기다가 주민 번호요. 1, 2, 3, 4, 5, 6이라고 쓰고 빼기 쓰고 1 별표 별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엔터를 눌렀더니 이렇게 이제 한 사람의 데이터가 싹 다 이제 입력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동그라미 1, 2, 3번 문제 다 풀고 나서 이제 맞았나 틀렸나 확인까지 끝났어요. 그러면 요 레코드는 우리가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우리가 집어넣은 거니까 요거 이제 삭제를 해줘야 되겠죠. 해서 우리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레코드 삭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한 개의 레코드를 삭제합니다. 얘 눌러주면 되죠. 해서 여기서 얘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학생 테이블 끝났어요. 그럼 이제 학생 테이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닫기에서 클릭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니까 이제 교수라는 그 테이블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라. 그렇게 해서 이제 4번하고 5번이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교수라는 이 테이블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복귀 클릭할게요. 디자인 복귀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 교수라는 이 테이블에는 지금 이렇게 이제 필드가 이렇게 이제 들어있대요. 그때 이제 동그라미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교수 코드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교수 코드라는 그 필드가 지금 선택이 되어 있죠. 여기에는 P010 이런 형식으로 한 글자의 이제 문자 맨 앞에다가 이제 한 글자의 문자가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되고 세 글자의 이제 숫자가 뒤에 세 글자에 010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이 돼 있죠. 이렇게 반드시 이제 입력이 되도록 다음과 같이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숫자는 0부터 9까지의 그 숫자가 입력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리고 P라는 이 문자를 기호로 이제 구분해서 저장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P라는 글자는 무조건 고정적으로 이제 입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때 교수 코드라는 요 필드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입력 마스크를 우리가 설정을 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입력 마스크에다가 P라는 그 문자를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입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입력 마스크 그 대치 문자 중에서 이 숫자가 이제 입력되게 하는 거는 우리 0이 있고 샵이 있고 9가 있고 그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죠. 근데 이 숫자 값이 반드시 이제 입력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그 얘기는 그런 이제 입력 마스크 대치 문자 중에서 우리 필수 요소를 이제 써라. 그 얘기죠. 해서 우리가 여기다 이제 000 하고 이렇게만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그대로 우리가 입력 마스크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메일이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자, 우리 이메일은 필드가 지금 이곳에 있죠. 자, 일단은 우리가 이메일 필드 요거 먼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 놓고 여기에는 중복된 그 데이터가 입력이 될 수 없도록 인덱스를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이메일 필드가 선택이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지금 이곳에 인덱스를 보니까 아니오로 되어 있죠. 요 인덱스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을 해서 중복이 불가능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서 중복 불가능 요거 이제 클릭만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4번하고 5번하고 문제 다 풀었으니까 요것도 이제 확인 좀 해보자고요.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 데이터 시트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얘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해서 얘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교수라는 이 테이블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4번 문제에서 교수 코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입력 마스크를 설정해 줬죠. 해서 교수 코드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 보니까 P라는 문자는 지가 알아서 나와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는 우리가 숫자 값만 무조건 입력이 되게, 반드시 입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줬죠. 해서 그 뒤에다가 제가 A라는 글자를 쓰려고 A를 눌렀더니 입력 자체가 안 돼요. 해서 그 뒤에다가 이제 113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숫자 값을 입력하니까 입력이 되죠. 그리고 내가 만약에 P하고 11하고 이렇게 이제 두 자리만 입력을 했습니다. 마지막 자리는 지금처럼 입력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요 입력 마스크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오류 메시지가 뜬다고요. 이렇게 해서 숫자 값들이 반드시 세 자리가 그렇게 입력이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서 여기다가 이제 113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면 그때 교수 코드가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되고 그 옆으로 이제 넘어가죠.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4번 문제 맞았다는 그 얘기요. 그 다음에 5번 문제에서는 우리 이메일 그 필드에다가 중복된 그 데이터가 입력이 안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줬죠. 그러면 지금 이곳에 박사라는 그 사람의 이메일이 지금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데 그거랑 이제 똑같이 한번 입력해 볼게요. 여기다 이제 eeoqih 골뱅이 우리 다음.net 하고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이메일 주소를 똑같이 이제 중복된 그 데이터를 썼어요. 쓰고 나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중복된 값을 만들었기 때문에 테이블에 요청한 그 변경 사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뜬다고요. 그러면 지금 이곳에서 중복된 그 데이터를 입력을 할 수 없는 거 그걸 이제 확인했죠. 그럼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이렇게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5번 문제도 맞았다는 그 얘기죠. 그럼 여기서 이제 ESC 누를게요. ESC 눌러서 지금 방금 입력하던 거 싹 다 이제 취소를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4번, 5번 다 풀었으니까 이 교수라는 이 테이블도 이제 닫아버리면 되겠죠.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닫기에서 클릭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테이블 완성하는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교수라는 그 테이블에 학과 코드라는 그 필드에 대해서 다음같이 이제 조회 속성을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교수 테이블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시켜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때 이제 학과 코드라는 필드가 지금 요 필드를 보고 얘기하죠. 이 필드에다가 학과 테이블에 학과 코드라는 게 있고 학과 명이 있는데 이 두 가지 필드를 콤보 상자 형태로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지금 이 학과 코드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해 보면 지금 얘는 현재 텍스트 상자로 되어 있다고요. 근데 이걸 이제 콤보 상자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럼 이제 문제의 그림 좀 잠깐 보자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학과 코드라는 거를 이렇게 이제 선택을 했을 때 얘가 이제 콤보 상자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게 하고 그때 그 콤보 상자의 데이터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해달라고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먼저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복귀 클릭이요.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학과 코드에 대해서 할 거니까 학과 코드라는 이 필드를 먼저 선택해주고 우리 필드 속성 이 아래쪽에서 우리 조회라는 게 따로 있죠. 해서 우리가 조회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지금 현재 이 학과 코드는 텍스트 상자로 돼 있다. 그렇게 나와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는 콤보 상자로 바꿔줘야 되겠죠. 해서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여기서 이제 콤보 상자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만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콤보 상자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속성들을 변경시킬 수 있게 이렇게 떴어요. 우리는 이 콤보 상자에다가 학과 테이블에 들어있는 학과 코드랑 학과 명 이 두 가지 값이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해줄 겁니다. 해서 행 원본 유형이 지금처럼 테이블 쿼리로 되어 있어야죠. 그리고 행 원본이요. 행 원본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서 오른쪽 끝에 보게 되면 점점점이 있습니다. 요 점점점을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쿼리 작성기가 이렇게 짜잔하고 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콤보 상자에 집어넣을 그 데이터를 이곳에서 우리가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문제에서 학과 테이블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와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학과라는 이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이 테이블 표시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돼요. 해서 X 버튼이요. 이 학과라는 이 테이블에 보니까 지금 좀 이렇게 이제 4개의 필드가 있는데 그때 학과 코드랑 학과 명 이 두 가지가 이제 콤보 상자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해줄 거예요.
해서 우리가 이제 학과 코드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학과명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이 두 개의 데이터, 이 두 개의 열을 우리가 이제 콤보 상자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해 줄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두 번째 지상을 보니까 필드에는 학과 코드가 저장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데이터가 있을 때 우리가 이제 학과 코드가 저장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줄 때는 우리가 바운드 열이라는 걸 이제 설정해 주면 되는데, 그때 우리 콤보 상자에 이 데이터가 나타날 때 우리의 학과 코드라는 게 첫 번째 열에 나타나겠죠. 그리고 학과명이 이제 두 번째 열에 나타납니다. 해서 우리가 바운드 열을 1로 이제 설정을 해야 우리 학과 코드가 저장이 된다고요. 만약에 문제에서 필드에는 학과명이 저장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가 이제 바운드 열을 2로 이제 설정을 해야 학과명이 저장이 돼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쿼리 작성기에서 할 거 다 했으니까 요 쿼리 작성기 요거 이제 닫아버리자고요. 해서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닫기라고 있죠.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해주면 지금처럼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예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 행 원본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셀렉트 구문이 쭉쭉쭉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지상에서 아까 코드가 저장되게 그렇게 하라 그랬죠. 해서 바로 밑에 바운드 열이 지금 현재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1로 그냥 놔두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우리는 콤보 상자에다가 집어넣은 그 데이터가 두 개죠. 두 개. 해서 우리가 열의 개수를 알아서 이제 2로 바꿔줘야 돼요. 우리 문제 지상을 읽었을 때 열의 개수를 몇 개로 해라 그런 말은 없어요. 없어도 우리는 이 콤보 상자에다가 학과 코드랑 학과명 이 두 가지 값을 집어넣기 때문에 알아서 열의 개수를 두 개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상 보니까 우리 열 이름이요. 열 이름이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바로 밑에 보면 이제 열 이름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이곳에 아니오로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걸 이제 우리가 열 이름을 표시해 달라고 얘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학과 코드랑 학과명 그 필드의 열 너비요. 열 너비는 각각 2cm, 3cm 그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고 목록의 너비는 5cm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 바로 밑에 보니까 이제 열 너비라고 있습니다. 이 열 너비에다가 우리가 이제 2cm, 3cm 그걸 이제 입력하면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입력을 해줄 때 2라고 쓰고 세미콜론 찍어주고요. 3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우리가 센티미터라는 그 단위는 우리가 입력을 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2 세미콜론 3 그렇게 이제 찍어주고 그 밑으로 이제 내려가게 되면 센티미터라는 그 단위는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붙어요. 그리고 이제 목록의 너비요. 목록의 너비는 보니까 지금 자동으로 돼 있죠. 요걸 이제 우리가 자동이라는 글자를 지워주고 여기다 숫자 5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면 센티미터라는 그 단위가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붙는다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열 너비하고 목록 너비를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문제 시키는 거 다 해줬죠? 그러면 요거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맨 밑에 데이터 시트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클릭을 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교수라는 이 테이블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됐어요. 그러면 그때 이제 아까 코드를 땅 하고 찍어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콤보 상자 형태로 나왔어요. 그때 이제 이 목록 단추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문제 그림과 똑같이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이번 문제 다 풀었죠. 그러면 요 교수라는 요 테이블은 이제 닫아버리자고요.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닫기에서 클릭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교수라는 그 테이블에 보게 되면 학과 코드라는 그 필드가 있는데 그 필드는 학과라는 그 테이블에 학과 코드를 이제 참조한대요. 그때 테이블 간의 관계는 이제 m 대 1이다. 다음과 같이 이제 우리 테이블 간의 관계를 이제 설정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일단 우리가 관계를 설정할 때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도구 이 메뉴 이제 찾아가면 되겠죠. 요 메뉴 찾아가고요. 여기서 이제 관계라는 거 요것만 이제 땅 하고 클릭을 해주면 지금처럼 관계를 설정할 수 있게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우리 여기 보니까 XX 파일에 이미 설정되어 있는 그런 관계는 수정하지 마라 그렇게 써져 있죠. 그러면 원래 있던 거 이런 거는 손대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것만 딱 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는 교수라는 이 테이블과 학과라는 이 두 개 테이블에 대해서 관계를 설정할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교수 테이블은 이미 나와 있죠.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학과 테이블만 추가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곳 있죠? 이런 곳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테이블 표시 요거 이제 땅 하고 클릭을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학과라는 그 테이블만 추가시켜주면 되겠죠? 해서 학과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을 해서 이렇게 이제 추가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테이블 표시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닫아버리면 되겠죠? 해서 우리 X 버튼이요. 해서 지금 우리 교수란 테이블에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학과 코드라는 필드가 있고 학과라는 이 테이블에 학과 코드가 있죠. 그래서 이 학과 코드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해주고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반대쪽 학과 코드로 갖다 놔주면 됩니다. 갖다 놓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관계 편집하고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뜨고요. 그때 지금 이 안에 보니까 학과라는 그 테이블의 학과 코드다, 교수라는 테이블의 학과 코드다 하고 이렇게 이제 떴죠. 그때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각 테이블 간에 항상 참조 무결성이 유지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항상 참조 무결성 유지 요거 이제 체크 표시만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지상 보니까 참조 필드의 값이 변경이 되면 관련 필드의 값도 변경이 되도록 설정하래요. 그럼 이제 같이 변경이 되게 해주는 거니까 우리의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요것도 이제 체크 표시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지상 보니까 다른 테이블에 참조하고 있는 그런 레코드는 삭제할 수 없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그러면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 이거는 지금처럼 체크 표시를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두 테이블 간의 관계를 설정할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만 설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만들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이 두 테이블 간의 관계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요거 이제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닫기라는 요 아이콘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DB 구축에 있는 요 세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들도 풀어봤을 때 크게 뭐 딱히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건 없었죠. 해서 여러분들도 실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제 맞출 수 있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요 문제도 여러분들이 직접 XX 파일을 열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꼭 반드시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